근데 수술까지는 하기가 조금 겁나고 좀 두려우신 분들에 있어서 눈 밑 필러를 이용해서 다크서클을 교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눈물꼬랑을 교정하는 수술이라고 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눈 밑 필러와 눈 밑 지방 재배치의 차이점과 효과입니다. 다크서클을 가지신 많은 분들에 있어서 이 다크서클을 교정하려고 당연히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다크서클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수술로 대표적인 방법이 눈 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근데 수술까지는 하기가 조금 겁나고 좀 두려우신 분들에 있어서 눈 밑 필러를 이용해서 다크서클을 교정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 밑 필러가 있는 상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지만 눈 밑 필러를 받았는데도 상담을 오신다는 거는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눈 밑 필러를 이용해서 다크서클이 개선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의 색소 침착입니다. 그러니까 눈 밑 피부 자체가 색깔이 어두운 거예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냥 선천적으로 원래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눈 밑 피부가 좀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 밑의 얇은 피부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근육과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다크서클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으면 얇을수록 더 잘 비쳐 보이게 되고 근육에는 그 풍부한 혈관층이 있거든요. 그 혈관 때문에 근육이 뻘겋게 보이는 거고 그 부분이 겉으로 보일 때 어둡게 보이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그 불룩한 눈 밑 지방과 그 아래로 꺼진 눈물꼬랑, 눈밑꼬랑이라고도 하는 그 부분 꺼짐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지는 것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것이 세 번째 원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위에 불룩한 지방을 날씬하게 해주고 아래쪽에 그 꺼져 있는 고랑을 돋궈줌으로써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눈 밑 필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그 원리는 필러라는 거는 필러 말 그대로 이렇게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우는 거는 꺼져 있는 부분을 채우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원인 피부의 색소 침착, 그 다음에 얇은 눈 밑 피부, 그 다음에 그 꺼진 눈 밑 고랑 중에 당연히 꺼진 눈 밑 고랑에 그 필러를 채우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 눈 밑 고랑이 꺼져 있는 부분에 필러를 주입을 해서 돋궈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을 교정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 충분히 효과를 잘 볼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양을 주입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칫 조금 얕게 주입을 할 경우에는 겉으로 좀 비쳐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걸 틴들 현상이라 해서 이렇게 빛이 비쳤을 때 겉으로 좀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거는 필러를 녹이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눈 밑 필러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번째 원인인 그 꺼진 눈 밑 고랑을 채우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적당히 잘 채워주면 사실 뭐 효과가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꺼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 눈 밑 고랑이 꺼지게 되느냐, 여기에는 그 눈물고랑 인대라는 게 있어요. 인대라는 거는 이렇게 뼈에서부터 어떤 그 피부 조직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데, 이 눈물고랑에서 눈물고랑이니까 이 안화 뼈가 되겠죠. 그 뼈에서부터 겉에 쪽에 있는 근육과 그 근육을 단단하게 잡아서 당겨주는 그런 인대가 있어요. 그거를 눈물꼬랑 인대라고 하는데 그 인대가 강할수록 그 눈물꼬랑이 더 깊게 파이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필러를 주입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풀리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강하게 잡고 있는 정도가 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약하게 잡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고랑 부위에 필러를 넣었을 때 그냥 잘 올라오고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 반면에, 이 고랑 인대가 굉장히 깊은 분들은 딱 그 인대 부분에 그 필러를 넣었을 때 좀 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필러가 덜 올라오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바로 옆으로 가서 필러가 주입이 된다면 오히려 그 옆에가 올라오면서 그 눈물 고랑 부분은 더 꺼져 보이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완전하게 눈물 고랑을 다 해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눈밑지방 재배치와의 차이점을 보시면,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지방을 밑으로 재배치를 해주려면 당연히 재배치를 할 그 지방을 옮겨줄 부분에 그 공간이 있어야지 이걸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더 박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눈물 고랑 인대를 박리를 하게 돼요. 박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인대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끊어주면 이렇게 잡고 있던 부분이, 인대가 끊어지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끊어줄 때 생긴 그 공간에 위쪽에 있는 눈밑 지방을 밑으로 내려서 거기를 메꿔주는 거죠. 그게 눈밑 지방 재배치예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할 때 눈밑 고랑 인대를 끊지 않기는 어렵죠. 눈밑 고랑 인대를 안 끊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 이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눈물 고랑을 교정하는 수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가 단순하게 그냥 위에 있는 그 불룩한 지방을 낮추고 아래쪽 그 고랑의 그 꺼진 부분을 메꿔주는 정도의 수술이 아닌 거죠. 만약 그런 정도의 수술이라면 굳이 눈밑 지방 재배치까지 하지 말고 그냥 눈밑 지방만 제거를 하고, 제거가 훨씬 간단한 수술이에요. 제거만 하고 그럼 밑에를 다른 걸로 채우면 되죠. 그 눈물 고랑 인대를 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끊어주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눈밑 필러는 그 눈물 고랑 인대를 조금 보완하는 정도, 그 여유가 있는 만큼 조금 돋궈주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아예 이 근본적으로 이 눈물 고랑을 만들고 있는 인대를 교정해 줌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교정이 가능한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눈밑 필러가 있는 상태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밑 필러가 있을 때는 먼저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 눈밑 필러가 눈밑 고랑 또는 다크서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필러를 녹여요. 필러는 녹이는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사랑 딱 닿으면 싹 녹아요. 녹아서 없어지는?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녹일 수 있는 만큼 녹여서 최대한 필러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수술해야겠다 이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수술하는 게 어떤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간혹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필러 녹일 시간이 없다. 빨리 수술하고 싶다. 그냥 먹어달라. 빨리 수술을 먼저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안 되냐? 뭐 그것도 가능해요. 대신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 예측을 해야죠. 필러가 여기에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감안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눈밑 필러와 눈밑 지방 재배치의 차이점과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